필성이라 선정을 했습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각오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당의 10년을 준비하는 혁신을 통해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제2의 수도에 걸맞게 세종시 발전을 위한 뜻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준 높은 세종시민의 기대 그리고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과거와 절연한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부터 2024년부터 세종시의 대개조라고 할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즉생, 불변즉사라.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위기가 곧 혁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혁신하고 그리고 미래 투자적인 관점의 재정 역할을 정립해서 우리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현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계획 중인 국제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정책을 제안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유치하여 세종시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어제 어른님께서도 같이 보셨습니다만 바로 어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부권 의료 인프라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한글문화단지, KTX 세종역 설치, 양자기술 및 사이버 보안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 세종시에 적합한 국가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민간 투자를 통해서 세종시 내 금강의 관광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비단강 금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 산단이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은 만큼 국내외 자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도 임자 유치 방안도 검토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2023년 성과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 수도를 뛰어넘는 제2의 수도 세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과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는 국회와 정부, 대통령 집무실이 모여있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며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서 기능하면서 그 위상을 견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로서 세종 시민의 자랑이 되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제2의 수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 논의를 확산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2의 수도로서의 기능과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과 정부 국회를 통한 정책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 지방 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설치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도시 성장을 촉진하는 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자족경제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시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인 1조 38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개소 등 세종시 산업의 변곡점이 될 중요한 일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인 양자기술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미국 기업인 큐에라 그리고 카이스트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MIT 카이스트와도 함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특강을 추진하는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 지속시키겠습니다.
2024년에는 QLI 세종지사 설립을 지원하고 퀀텀 빌리지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 공모 사업을 유치하는 등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양자 기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와 연관된 유무형의 활동을 강화해서 자족 경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주는 경주자유구역 기회발전 특구제도를 활용하고 일사천리 투자 지원단과 미래전략 펀드를 운영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스마트시티, UAM, 자율자동차, 드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테스트 베드로 세종시를 찾도록 기술, 장비, 규제 특례 등 기업 지원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전담기관은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 민원 해결센터를 시청 1층에 해결해 기업과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영인전 발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을 확충해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확보해서 자족 경기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셋째는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정원 속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은 세종시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정체성을 찾고 싹을 틔운 한 해였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세종축제에 역대 최대 관람객이 방문하여 향후 충청권의 대표 축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었고 2024년 정부 예산에 이전 비용 61억을 반영시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정원 속의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며 2023년 뉴가든 시티상을 수상하고 국제 정원도시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의 5룸 실버를 획득하여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 문화적 품격과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원 속의 도시 세종과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핵심 콘텐츠를 만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 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선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여 세종시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표 축제의 정체성이 확립된 만큼 전 국민이 찾는 수준 있는 축제로 다듬어 선보이겠으며 이응다리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도 전통문화 대표 축제로 새롭게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 4개 세계대학 경기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서 체육 인프라들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단다비 등산장을 연내 개장해서 동계 종목에 대한 육성 및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상품과 특색 있는 문화, 박물관 콘텐츠를 지속 보강해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찾아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내 최고의 정원 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시민에게 편리한 미래 교통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을 출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교통 체계를 바꾸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누리콜 같은 특별 교통수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셔클 차량 증차 및 운행구역 확대 등 단계적으로 교통 혁신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4년은 그동안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노력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제2의 수도에 걸맞는 도로 철도망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세종역 월 정액권 세종 이용 패스를 출시하고 12개 버스 노선 신설, 90대 버스를 증차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월 2만 원으로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어울림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용 패스는 영인정과 함께 세종시 새로운 시민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KTX 세종역, 고속도로 천마을 IC 설치, 금강교량 신설 등 도시 성장에 맞춰 도로 철도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선 유도봉 등 도로 안전시설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주차장, 회전 교차로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 불편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과 여성이 편안한 명품 안전도시로서 시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 국제안전도시 제고인 신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세정보 정상화 확정, 직장만 지원센터 및 24시간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 개설 등 아동과 여성, 시민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4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통해 안전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제적인 안전 감찰과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이기관리 매뉴얼 개선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각지대, 재래취약지역, 지역축제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의 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CCTV를 신설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역 출산 장려 및 인구정책 특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출산 장려금과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공공시설 나만의 결혼식 등 여성 및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로서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따뜻한 의료복지 도시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시 요양원을 개원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24개 전 읍면도 확보하는 등 어려운 시민들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건 인프라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종합시설인 방곡 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고 저소득층 자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공백 없는 노인 복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응급의료 지원단을 신설하고 정신건강 위기 상담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시민건강보호체계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우고 즐기는 세계적 한글 문화 수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3년도는 우리 시의 한글을 향한 사랑과 노력을 인정받아 지자체 최초로 한글날 기념 정부 경축식을 세종시에서 개최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글 문화 진흥을 선도하는 한글 문화 수도로서 다양한 한글 시책과 한글 문화 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시 개최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한글 맞춤법 대회를 전국 대회로 확대 개최하겠으며 도시 전체에 한글 디자인을 적용해 나가며 한글 사랑거리 및 한글 간판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확산과 교류의 겨점이 될 한글 문화 단지 계획을 구체화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한글 문화 단지에는 한글 연구 및 교육과 한글 문화 체험관, 한옥 호텔 등을 집적해서 한글, 한국 문화의 세계적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움이 즐거운 미래 교육 도시를 만들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4년 교육 자유 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개교 예정인 공동 캠퍼스 입주 대학을 포함한 시 소재 대학과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형 해외 유학 제도를 운영해 지역 핵심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 복지와 일자리 지원 정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균형 발전 대표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지역으로
충청권이 가장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과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가 소재한 우리 시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청권이 힘을 합쳐 지방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청지방정부 연합 출범을 준비하고 협력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통령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읍면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빈집정비를 포함한 미래마을 사업, 조치원 원도심에 특화된 로컬 컨텐츠 타운 조성 사업,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내 조치원 비행 안전구역 축소가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조치원 발전을 위한 수건 사항을 해결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사업들을 2024년도에는 더욱 고도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도농상생 발전을 위해 시행한 농업인 수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상시키고 싱싱장터 4호점, 소담동의 개장과 함께 판매 품목 다양화 등 로컬 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공감하는 동물복지와 청정 축산을 위해 유기동물센터 조성과 악취관리 등급제를 새롭게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출범 11년을 지나 세종시가 지금까지 풍족한 재정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방식이 유효하지 않은 시기가 오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세종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갑진년세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으로 자족균을 갖춘 대표적인 대한민국 도시 미래 전략 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고 혁신을 통해 세종시 향후 10년을 준비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의회와도 철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인과 39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TN 이 기자님. 감사합니다. 여러 기자님께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 동신동덕이라는 목표하에 시민들과 또 직원들과 소통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 부분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의미에서 부족함을 채워가겠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묻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니까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작년에 올해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취임을 해서 6개월이 지나고 본격적인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첫째는 재정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우선 그동안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종시가 부채가 상당히 누적돼 있었고 그 누적된 부채를 안고 세종시의 운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긴축 재정을 하고 그리고 또 효율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것은 혼자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나름대로 동신동덕이라는 그런 슬로건에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큰 재정에 큰 탈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정치적으로 의회가 여소야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문제에 제가 고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동심동덕이라는 것은 바로 의회다 또는 집행부다 하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떠나서 세종시민 전체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자. 그를 위해서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여러 가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어려웠던 과제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황이 재정이다 또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구도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했지만 2023년은 나름대로의 열심히 다 같이 일을 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네, OTN 임 기자님. 네,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 듣고자 2023년도에 1박 2일하고 시민의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에 또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두 번째는 정원 속의 문화의 도시를 하시려고 하면 정원의 각종 문화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실지 세종시의 문화 유산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행복청과 LH에서 이 문화유산을 방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요, 산속에도 있고 다양한 들판에도 있습니다. 시에서 행복청과 LH와 적극적 협조하에 정원도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10대 뉴스에 6위 정도로 올라왔던가요? 그 시장의 1박 2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10대 사건 중에 하나로 보이셨던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상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자치단체장도 뭐 이런 일을 하신 분은 없었으리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방식을 바꿀 겁니다. 예를 들어 시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제가 읍면동마다 방문을 했는데 24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1년이 12달인데 그럼 1년에 2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못하는 달들이 있다 보면 어느 날은 하루에 2번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물리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여유를 갖고 시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작년에 12월 초에 이제 막 끝났는데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하면 뭐 그렇게 큰 내용이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방식을 바꿔서 시민과의 대화를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해보시면 여기 같이 와주셨던 언론인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민원을 건의하고 민원 해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뭐 당연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성실히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 시민들께서 제기한 문제나 건의사항은 받아들인 3일 이내에 다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3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해드리고, 그리고 조치할 수 없는 건 언제까지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3일 이내에 다 해드려라 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시장하고 시민과의 대화에 뭔가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만족감을 표시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한없이 민원사항 받자고 제가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민과의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제2의 행정수도 제가 8개 전략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맞는 과제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발전시키고 또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를 시민과 솔직하게 토크쇼가 됐든 토론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하는 형식을 빌려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저도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도 실제로 가보면 그때 같이 가셨던 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밤늦게까지 동석해 주셔서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리고 처음에는 얘기를 잘 안 하시다가 나중에 저녁이 익숙해지면 있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1박 2일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제가 느낀 건 그 이튿날 아침이에요.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마을 지역 주민들께서 여기가 우리 지역의 문제요 하는 데를 가서 현장에 가볼 때 하룻밤 자면 만리장성을 썼다고 그랬나요? 왜 그런지 정이 들어서 그분들도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현장에 가서 새벽에 그렇게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같이 해장국 먹는 그런 그 경험이 아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의 큰 보람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보람과 즐거움을 마다하겠습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만 내년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선거 기간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 기간에 오해가 사지 않도록 그 기간을 피하고 그 이전이나 그 후에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유산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건 뭐 당연히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면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빛나게 해줘야 되고 그 정원하고 문화유산하고 이게 상치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소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해설이 유 기자님. 예, 세종해설이 이은규입니다. 그 대전 세종광역철도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그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한 예타가 한 2년 가까이 길어지면 한 3, 4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 정부맘이죠. 정부맘인데 그 여기 민자로라던 표현을 쓰신 거 보면은 그 아마 시장님 쪽 역시 원희룡 장관이나 이제 국토부 차관도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 대화에서 후순위로 밀릴 거라는 어떤 그 뉘앙스랄까 그런 언급을 받으셨는지 어떤 건지 시민들은 이제 물론 조속히 되길 원하는데 빨리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민자로라는 어떤 표현을 쓰신 건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거꾸로죠. 민자 유치로 민자철도가 되면 예타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 3년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자 유치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자치단체와 이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 협의해서 이제는 민자가 철도 노선이나 이런 걸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로서는 지금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민자 사업을 민자 유치자가 생기기만 한다면 예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민간 사업자가 있는지 뭐 밝힐 수 있습니까? 제가 민간 사업자까지 여기서 밝힐 일은 좀 그렇고요. 있는 건가요? 대화가 되고 있다고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토부에서도 그걸 같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긴밀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종방송 유 기자님. 예, 세종방송 이병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출범위 이후에 금년에 1조 380원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어제 행사를 진행했던 그 중위자 가족기 암치료센터 건립비가 이제 민간 투자 방식으로 5천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1조 유치에 포함됐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도 질문을 드리다가 좀 말았는데요. 지금 한양대학교하고 이제 투자사 그리고 이제 일본 도시관화 측이 세종으로 이제 암치료센터 건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세종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많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고 5천억은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포함시킬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제 그 MOC라고 C는 되게 이제 MOU라고 하잖아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인데 이거는 Commitment,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했다라는 것뿐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MOU보다는 좀 더 확고한 그런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어제는 MOC를 공개를 했지만 그 이전에 사전 MOU를 맺었어요. 아까 어제 그 육자들하고 같이 맺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5천억은 아직 MOC 단계에서 하겠다라는 약속이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1조 380억은 확정된 우리가 투자 유치액이지 앞으로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확고하게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라 포함시킨 거고, 5천억은 앞으로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한양대하고 한 것은 어떤 경위가 어떻게 됐냐면, 어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코리아 히트라고 하는 그 SPC 그 법인 측에서는 맨 처음에는 제주도하고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하고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부지까지도 개별적으로 사서 거기에 추진을 해오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주대학 측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중지를 한 것 같아요. 병원 측에, 정확하게는 제주대학 병원 측에서 중지를 했다고 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바 측과 그 말하자면 중입자 치료 시설을 MOU로 맺어놓고 제주도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제 그 대표 회사에서 한국의 다른 지역을 선정해 볼 테니 그거를 도시바에서 한국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요? 시설해 주는 것, 그것만은 거둬두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바로 중입자 가족의 암치료센터가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접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여러 가지로 제주도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토의 중앙부에도 있고, 그리고 이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중입자 가족의 암치료센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세브란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서울대학교가 지금 기장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도시바에서 시설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보다는 그 국토의 바로 중심부에 있는 세종시에 한다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주는 편익도 좋고 효율성도 높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하고 접촉을 했고, 저 또한 이게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그 시도지사 협의회 때문에, 한일 시도지사 협의회 때문에 일본에 갔습니다만 그 겸사겸사 중점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고, 그리고 QST라고 하는 일본의 양자과학기술연구원이 있어요. 이 기술은 거기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그 어소리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국에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최종 결정하는데, 그분 원장까지도 다 만나 뵙고, 그리고 세종시장으로서 제가 제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사가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하는 데서 서로 도입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이라서 도시바 측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세종시에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나 대만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사실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런 의지도 표명했고, 그 전에 우리 고성준 본부장이 일본에 다녀와서 그런 의지도 다 표명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성사가 된 것입니다. 한양대하고 한 것은 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이기 때문에 원자력 공학이라든가 가속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한양대 공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자력 공학에서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이고, 그 가속기 운용에 관한 공학적인 기술은 한양대는 믿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도 한양대 병원 정도면 믿을만 하다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술과 두 가지 말하자면 기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 한양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양대하고 맺은 겁니다.